안녕하세요. 저는 드디어 이혼 마무리가 되어 사이다를 들이마신 것처럼 속 시원한 40대 돌싱 여자입니다. 내 인생에 이혼은 없어야지 생각하며 좋게 좋게 참아왔던 지난 세월. 이혼이라는 꼬리표가 저에게 큰 짐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을 결심하고 또 이혼을 하고 보니 진짜 저에게 짐이 된 건 이혼이 아니라 염치도 없는데 생각까지 없는 전 남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에 넘치는 감투 씌워놨더니 뒤통수부터 갈겼던 그 인간, 그 악연과 같은 결혼 생활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지금 회사에서 일을 시작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는 지금까지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예요. 직원은 50명 정도 되고 저는 그곳에서 입찰과 계약 관련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업무는 그렇고 회사 운영에 걸쳐 전반적인 사무일도 두루두루 보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는 회사 건물도 저희 아빠 거고 회사 지분을 아빠가 다 갖고 계세요. 제가 외동이기 때문에 저한테 물려주실 생각도 있으셔서 졸업 후 바로 평사원부터 일을 시작하게끔 하셨습니다. 한 회사에서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다 보니 당연히 회사의 모든 상황은 다 알고 있어요. 회사 직원들도 제가 대표의 딸인 건 알고 있는데 워낙 다들 오래 일하신 분들이 많고 별로 신경 쓰거나 관여하지는 않으십니다. 저는 그 회사를 다니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경영 전공을 한 석사였고 대학 졸업 후 본인 회사를 작게 운영했었습니다. 운영이 잘 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말은 했었는데 결혼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쯤 남편 회사 사정이 급격히 안 좋아져서 결국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때 남편은 한동안 꽤나 우울해했고 힘들어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희 아버지는 사위 기 살려준다고 또 경영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니 어련히 잘 하지 않겠냐며 제가 아닌 남편에게 이사 자리를 주게 되었어요. 더 오랫동안 일한 저보다도 높은 직책이었고 한마디로 낙하산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빠의 결정에 별로 불만이 없었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남편이 사업 실패 후 힘들어하는 게 안타까웠고 언제든지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했으면 하고 바랐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저보다 직책이 위인 것도 크게 상관은 없었습니다. 아빠는 그 후 직책은 계속 대표이사로 있으셨지만 경영 일선에선 물러나셨어요. 좀 쉬기를 원하시기도 했고 회사에 사위도 있고 딸도 있으니 이제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결국 아빠 다음으로 직급이 높은 남편이 실질적인 회사의 대표가 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죠. 사실 상황만 보자면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같이 으쌰으쌰 힘내서 회사를 더욱 키워나가면 되니까요. 남편도 처음에는 잘해보겠다, 회사를 더욱 성장시켜 보겠다, 장인어른께서 믿어주신 만큼 자기도 보답하겠다며 의욕 넘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 5년 차쯤 저는 회사 일과 집안일 둘 다 스트레스가 되었고 이 결혼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 심각한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혼 초반에 아이를 가졌고 아이는 현재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맞벌이니까 저도 똑같이 회사 일을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대표이사인 남편보다 실무적인 일을 직접 하는 제가 업무량은 훨씬 많은 상황이죠. 하지만 아이를 케어하는 일이나 집안일은 오롯이 제 전담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밥 차리고 아이 준비시켜서 등원시키고 그렇게 급하게 출근하려고 하면 1분 1초가 바쁘고 허둥지둥하게 돼요. 출근 시간이 있으니까 지각은 하지 않으려고 저도 엄청 급하게 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해도 도로 사정이나 이런저런 돌발 상황으로 지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9시까지 출근이지만 10분이나 20분에 도착하는 경우도 한 번씩 있었죠. 그런데 남편은 저보고 직원들도 다 보는데 왜 자꾸 지각을 하느냐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애 등원시키고 오는데 안 빠듯하냐고 그러면 등원을 나눠서 시키자고 하는데도 자기가 어떻게 등원을 시키냐며
그리고 회사 대표는 지각하면 안 된다고 성하더라고요. 지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일부러 회사 사람들 앞에서 저 망신 주려고 하는 느낌이 든 적이 많다고나 할까요? 게다가 맞벌이로 일하고 있는데도 집안일은 저만 하다 보니 그 문제로도 많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남편이 저에게 불만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집 청소는 일주일에 3번 정도 도우미 분이 오셔서 청소를 해주십니다. 음식은 주로 어머님이 만들어주시는데요. 저희 출근하고 없을 때 반찬 가지고 집에 오셔서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야근을 할 때나 모임이 있을 때 혹은 아이가 아파서 등원을 못했을 때에도 어머님이 대신해서 아이를 봐주시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죄송하고 감사해서 매달 제가 150, 남편이 150에서 총 300을 어머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 어머님께 드리는 돈이 너무 적다고 하고 또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없다고 불평불만을 하는 겁니다. 다른 여자들도 다 직장 생활하면서 집안 살림하고 애도 잘 키운다. 근데 너는 집안 살림도 도우미한테 맡기고 요리하는 거 애 맡기는 것도 우리 엄마가 다 하지 않느냐며 저보고 하는 게 뭐 있느냐입니다. 게다가 며느리로서 제가 빵점이라고 하더군요. 시댁에 자주 전화하지도 않고 명절 같은 때도 바쁘다는 핑계로 음식 준비는 엄마 혼자 다 하지 않느냐면서요. 그 말을 듣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머님께 매달 드리는 300 빼고도 생신 때 따로 몇백씩 챙겨드리고 또 시부모님이 갖고 싶다는 거 거진 다 사드렸습니다. 게다가 결혼하고 어머님 아버님 해외여행도 보내드렸는데요. 처음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다음에 보내드리게 됐는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매년 당연히 보내드려야 되더라고요. 시부모님도 나중에는 당연히 며느리가 보내줘야 되는 거라 생각하시고요. 집안일도 남편은 도우미 아주머니가 도와줘서 저보고 할 게 없지 않느냐는데 당연히 도움 많이 받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자잘하게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매일 아이가 어지른 거 치우고 식세기 돌리고 그릇 정리하는 것도 제 일이고 빨래 개서 넣는 것도 다 해야 되니까요. 그 와중에 남편은 일절 같이 하는 것도 없고요. 저도 아이 낳고 경력 단절되는 거 싫어서 악착같이 일하면서도 집에 오면 밀린 집안일하고 아이 돌보고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살고 있다 생각하는데 남편은 그런 저보고 제대로 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걸로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나도 이렇게 치열하고 힘들게 사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하느냐. 그러는 당신은 왜 집안일이며 아이케어는 다 나한테 맡겨두느냐. 그러면 남편은 자기도 힘들다. 회사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느냐. 대표 자리가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근데 집에서까지 힘들게 해야 되느냐며 더 펄쩍 뛰고 난리를 칩니다. 저도 싸우는 게 지치고 싫으니까 웬만하면 참고 그냥 넘어가려 하는 게 많았어요. 감정 소모하는 게 더 피곤하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별말 안 하고 넘어가려 하니까 할 말 없어서 그런 줄 알고 더 기세등등 난리를 치더라고요. 처음에는 남자답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이 좋아서 이런 남자라면 평생 믿고 살 수 있겠다 싶어 결혼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살면 살수록 남편의 이기적인 모습도 질리고 하나부터 10까지 성격도 안 맞고 이렇게 계속 사는 게 맞나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러던 도중 그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하원하고 어머님이 잠시 돌봐주셨는데요. 놀이터에 갔다가 아이가 떨어져서 팔을 다친 거였죠. 저도 회사에서 일하다가 전화 받고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갔고 아이는 한동안 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니까 저도 너무 속상하고 힘든데 남편은 그 와중에 저를 탓하는 거예요. 애 엄마가 애는 나 몰라라 하니까 결국 이렇게 된 거 아니냐며 회사 그만 다니고 한동안은 애 키우는 것만 전담하라고요. 평소 같으면 당신이 그렇게 해라. 내가 왜 그래야 되느냐 했겠지만 아이가 아픈 걸 보니 저도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남편이 하도 옆에서 너는 엄마 자격도 없다. 그러고도 네가 엄마냐. 가스라이팅을 퍼부으니까 저도 엄마로서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나 미안한 마음도 가뜩이나 컸거든요. 그 일로 저는 한동안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력 단절되기 싫어서 아이 낳고도 4개월 만에 복귀해서 열심히 일해왔는데
뭘 위해서 이렇게 아등바등 사나 싶기도 하고 아이한테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결국 1년간 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랑 시간도 많이 보내고 제가 전적으로 케어를 해주려고요. 남편도 잘 생각했다며 저더러 집에서 좀 쉴 필요가 있다고 하더군요. 회사는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올 필요도 없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렇게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초반에는 출근을 안 하니까 좀 불안하기도 했지만 이내 아이와 시간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또 아이를 위해서도 이게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년 정도 흘렀을 때쯤 저는 회사에서 오래 일을 했던 직원에게 한 통의 연락을 받았어요. 그 직원은 남편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며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래 같이 일을 하기도 했고 저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 않아서 회사 내에서 친하게 잘 지냈었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따로 밖에서 차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날 카페에 가보니 그 직원이 웃으며 저를 맞이해 주더라고요. 잘 지내고 계세요, 차장님. 집에서 푹 쉬고 있죠 뭐. 그나저나 김 과장 퇴사한다니 너무 아쉬워요. 여지껏 회사에서 일 너무 잘해주셨는데. 여기 경력 살려서 거기 가서도 일자리 잘 찾아봐야죠. 저도 그동안 감사했어요. 저는 그 직원과 이런저런 담소를 잠시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뭔가 따로 할 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요, 차장님, 내년쯤에 복귀하실 거예요? 그럴 생각이에요. 네. 왜요? 그만두는 마당에 이런 말 할까 말까 했는데요. 솔직히 차장님 안 계시고 회사 분위기도 별로 안 좋아요. 회사 분위기가요? 왜요? 제가 이런 말 해도 기분 나빠하지는 마시고 들으세요. 이사님이 지금 대표나 다름없으시긴 하지만 사실 실질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빠삭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전엔 차장님이 계셔서 중간에서 처리를 해주시니까 직원들도 괜찮았는데 이제 차장님이 안 계시니까 문제도 많고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톡 까놓고 대표님이 실무에 대해서 명확히 아시는 것도 아니면서 너무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시고. 직원의 말에 저는 속에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알아서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직원들 사이에선 불만이 나온 지도 꽤 됐다는 것 같았습니다. 거래처 관리에도 문제가 생기고 영업도 잘 안 돼서 매출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차장님. 네, 편하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직원이 그 다음 말은 꽤 한참이나 망설이더라고요. 괜찮아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과장님. 이건 업무 얘기는 아닌데 차장님 그만두기 몇 달 전에 들어왔던 격리팀의 양한나 씨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죠. 왜요? 회사에선 좀 암암리에 소문이 돌긴 하는데요. 이사님이 양한나 씨하고 약간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마시던 커피를 뿜을 뻔했습니다. 직원의 입에서 난데없는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네? 혹시 무슨 낌새 같은 거 없으셨나요? 이사님, 직원들 사이에선 이사님하고 양한나 씨하고 둘이 밖에서 다닌 거 제법 목격된 모양이던데 회사 마치고 이사실에서 같이 있는 거 본 사람도 있고요. 둘이 좀 된 것 같아서 혹시 차장님도 눈치를 채신 건지 아니면 아예 모르시는 건지. 저는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그 직원의 말이 무슨 말인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그 의미를 깨닫고는 속에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진짜예요? 다른 직원들도 알고요? 솔직히 직원들 사이에서는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차장님한테 얘기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남의 집 가정일이니까 모른 척 하자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 저는 차장님하고 오래 지내기도 했고 또 회사 그만두는 입장이니까 총대 메고 말씀드려야겠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은 저는 손까지 떨리더라고요. 제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니까 직원이 자기가 괜한 얘기를 했느냐고 저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과장님이 말 안 해줬으면 나만 모르고 바보같이 속고 있을 뻔했다고 그랬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분노로 심장이 벌컥벌컥 뛰고 진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나 몰래, 그것도 회사 직원하고 바람을 피우고 다니고 직원들 사이에선 그게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니요. 당장이라도 남편을 쫓아가 머리털을 다 뽑아놓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당장 달려가 난동을 피우면 남편이 증거도 없애고 대처 방안을 생각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이성적으로 따져보자 싶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속에선 천불이 났지만 침착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생각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등요.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은 이혼하겠다였습니다. 가뜩이나 남편과 부딪히고 결혼 생활에 불만도 잔뜩 쌓여있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회사 직원과 바람? 절대 덮어둘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어떻게 증거를 잡아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의외로 손쉽게 증거가 제 손에 들어왔어요. 그때 저한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려준 직원이 사진을 몇 장 보내줬거든요. 남편 놈과 그 직원년이 얼마나 대놓고 다닌 건지 밖에서도 다른 직원 눈에 띄어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전달해준 과장님 말로는 한 직원이 우연히 이 사진을 찍은 게 발단이 돼서 그 소문이 회사에 퍼진 거래요. 그래서 저한테 혹시 필요하면 쓰시라고 사진 받아서 보낸 거랍니다. 사진 속에는 남편 놈과 그 직원이 한 술집에서 어깨동무하고 술을 마시는 사진이더라고요. 그 술집은 저희 회사 근처에 있는 곳인데 회사 직원들도 많이 가는 곳에 이렇게 대놓고 다녔나 싶어서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어쨌든 도움 줘서 고맙다고 하고 좀 더 추가적인 증거를 얻기 위해 남편 몰래 회사로 가서 사무실로 갔죠. 그리고 테이블 밑에 녹음기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반복해서 확인했고 결국 녹음된 내용에서 증거가 걸렸죠. 그 여자를 사무실에 들어오라고 해서 오늘 저녁 뭐 먹을래? 그 전에 그 모텔 갈래? 어쩔까? 하는 대화까지 다 녹음되었으니까요. 이 더러운 것들 어디 두고 보자 생각하며 이를 갈면서 증거들을 다 모았습니다. 남편에겐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얼굴만 봐도 부하가 치밀었지만 증거들을 완벽하게 모을 때까진 참고 또 참았죠. 그렇게 증거 수집은 물론 변호사 상담 완료하고 소장 작성까지 다 끝낸 후 저는 그 모든 자료를 챙겨 들고 저희 친정에 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이혼하겠다 말씀드리고 소장도 보여드렸어요. 저희 부모님도 꽤나 충격받으셨죠. 잘 살고 싶었는데 이런 모습 보여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아빠는 저희 남편 잡아 죽일 거라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셨습니다. 쥐뿔도 없는 거 그래도 사이라고 이삿자리 앉혀줬더니 내 회사에서 바람을 피고 있느냐며 그 두 것들 다 잡아 족치신다고요. 아빠가 일선에서는 물러나셨지만 여전히 대표이사고 회사 지분도 결국 다 아빠 거라서 남편은 바지 사장일 뿐이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그 사이에 직원 도움 받아서 남편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으면서 회사 실적이나 매출이 급감했다는 자료도 다 정리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남편은 저더러 집에서 애랑 잘 놀고 있으라며 신나서 출근했습니다. 대표랍시고 업무를 똑바로 하기는커녕 여직원하고 놀러 다니고 대접받고 다니니 회사 가는 게 아주 신바람이 나는 모양이었죠. 그 신바람도 오늘까지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후에 아빠를 모시고 회사로 가게 되었어요. 연락도 없이 아빠가 오시니 직원들도 놀라더라고요. 남편도 허둥지둥 거리면서 대표 사무실에서 나오고요. 장인어른, 아니 대표님이 연락도 없이 어떻게 당신도 왔어? 내가 내 회사 오는데 연락하고 와야 되나?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일단 사무실로 들어가지. 그리고 아빠는 일부러 사무실 문도 활짝 열어놓고 밖에 직원들까지 들리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으셔서 매출 자료 보며 남편에게 호통을 치셨죠. 내가 자네 믿고 이래서 손 뗐는데 가만 보니 회사 말아먹게 생겼어. 매출도 엉망이고 거래처들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니야. 아빠가 화가 나서 호통을 치시니 남편도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소리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쪽팔리니까 문 좀 닫아달라는 겁니다. 여보, 문 좀 닫아줘. 밖에까지 들리잖아. 됐어, 닫지 마. 직원들 보기 부끄러운 줄은 알아? 직원들 보기 부끄러운 줄은 알아? 이사 자리까지 앉혀놨으면 솔선수범해서 일 배우고 경영도 잘할 줄 알았더니 그따위로 하려고 덥석 자리부터 물었나? 아빠의 노여운 말에 남편도 기분 나쁜지 인상을 쓰더라고요. 대표님, 매출 떨어진 건 저도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직원들도 다 듣고 있는데. 뭐라고? 어쨌든 지금은 제가 이 회사의 대표로 있는 건데. 뭐라는 거야? 대표는 개뿔. 제가 말을 끊으며 저렇게 말하자 남편은 놀라서 눈이 어디까지 커지더라고요. 여보! 여보 같은 소리 하네. 네 여보 딴 데 있더만. 지금 불러줄까? 저는 그 자리에서 사무실 문 앞에 서서 외쳤죠. 격리회계팀 양한나 씨. 제 말에 직원들이 다 수군대며 그 여자를 봤고 그 여자도 황당한 얼굴로 일어서더라고요. 옆에 있는 직원이 뭘 멀뚱히 서 있느냐고 차장님 부르시는데 가보라고 뭐라고 하고요. 그 여자 굳은 얼굴로 저한테 오더라고요. 사진 속에서 내 남편하고 헤이실실거리면서 다니던 그 얼굴을 보니 새삼 부하가 치밀었죠. 저는 일부러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자, 네 여보 여기 왔네. 여보 자기야 아주 난리가 났더만. 제 말에 남편 입이 떡 벌어지고 밖에서도 직원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얘랑 얼마나 질질 흘리고 다녔는지 여기 일대에 소문 다 났던데? 직원들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대. 이 회사 이사랑 여직원이랑 대놓고 불륜질하고 다닌다고.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니? 일하라고 우리 아빠가 이사 앉혀놨더니 일은 안 하고 직원하고 불륜질하고 다녀. 회사에서 그러고 싶든? 아니야. 무슨 오해가 있는 거야. 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양한나 씨, 말해보세요.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 맞아요. 저희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오해요, 차장님. 저는 그 말에 갖고 왔던 서류에서 사진 빼서 남편 면상에 던졌습니다. 어디서 오해했는데? 모텔에서 오해했어? 이것들이 진짜. 남편 사진 보고 얼굴 새파랗게 질리고 그 여자도 눈알만 굴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양한나 씨, 그쪽 집으로 상간소장 보냈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것 같던데 위자료 어떻게 할 건지 부모님하고 의견 잘 나눠보세요. 그리고 이 회사에선 당장 해고니까 네 자리 가서 짐 싸서 꺼지고요. 해고 사연은 말 안 해도 잘 알 테니까. 그리고 동종업계로는 취업할 생각하지 말고 그 정도는 각오하고 저지른 짓이죠? 제 말에 그 여자 거의 울듯이 저 보면서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헛소리 말고 지금 당장 짐 싸들고 꺼지라 했습니다. 그 여자는 계속 제 팔 잡고 잘못했다 하는데 다른 직원이 와서 그만 좀 하고 네 자리 가서 짐이나 싸라고 떼어놓더라고요. 다른 직원들 눈에도 어지간히 밉상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벙쪄 있는 남편한테도 통보했어요. 이혼할 거고 위자료도 준비하라고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도 저 여자애랑 같이 꺼지라고 해줬죠. 남편은 정신 못 차리고 자기가 왜 나가느냐 발악하는데 감투 좀 씌워줬다고 자기가 진짜 대표인 줄 아나 보더라고요. 아빠가 이 정도에서 좋게 나가라고 해주는 것도 마지막 예의라고 좋은 말 할 때 회사에서 꺼지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대표고 지분도 다 아빠 건데 지가 뭔데 버티겠나요? 말 그대로 저희 아빠가 임시로 앉혀놓은 바지 사장일 뿐인데요.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된 남편은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자기가 눈이 잠깐 뒤집혔다. 저 여자애가 꼬셨다. 잘못했다면서요. 그 여자애는 이사님이 꼬셨다. 자기는 억울하다고 울고 있고요. 남편은 저희 아빠한테 빌다가 이번엔 무릎으로 저한테 기어와서 봐달라고 비는 겁니다. 저는 필요 없다고. 그동안 팔자에도 없는 대표 자리 맡아서 좋았느냐고. 이제 끝났으니까 그만 좀 하라 했습니다. 그 남편은 회사에서 쫓겨났는데 처음에는 정신 못 차렸는지 회사에서 마음대로 쫓아낸 거 소송을 하겠다. 이혼할 거면 재산 분할을 해달라 요구를 하더라고요. 혼인 기간도 짧고 생활에 큰 이바지를 한 것도 아니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모습에 그나마 남아있던 부스러기 정마저도 다 떨어져 나갔죠.
근데 자기가 알아봐도 마땅히 법적으로 우길 게 없었는지 또 태도를 바꿔서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부모님까지 연락 와서 미안하다고 한 번만 봐줘라 그러시는데 저는 그럴 생각 없으니 헛수고하지 마시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살던 아파트도 어차피 저희 아빠 명의여서 남편 짐 정리해서 본가로 보내버렸습니다. 남편은 또 태도를 바꿔 자기도 그냥은 못 당한다며 어떻게든 대응할 거라고 변호사 사무실 전전했던 모양인데 제가 그랬죠. 네가 뭘 하든 우리도 대응할 거다. 어디 끝까지 가보자고요. 외도 증거도 확실한 데다 내연녀 쪽에서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합의해달라고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저는 둘 다 합의할 생각 없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무조건 재판 결과까지 받는다고 했죠. 법적인 다툼은 변호사가 할 거니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피고도 아니고요. 또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상관없었습니다. 변호사 비용까지 다 남편한테 물릴 작정이었으니까요. 그러는 사이 아빠는 저한테 이사 자리를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실무 업무도 제 자리로 승진한 직원에게 많이 넘겨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전처럼 일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고 좀 유동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할 땐 열심히 하고 오후에는 아이와 시간을 보내기로요. 사실 아빠는 진작 그렇게 하시길 원했음에도 제가 일 욕심이 있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쓰고 싶은 마음도 컸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아이도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싶어서 많이 내려놓게 된 것이었죠. 남편은 소송 중에도 저에게 전화해서 잘못했다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세상 그 누구보다도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분수도 모르면서 욕심만 많고 저한테 함부로 하는 걸 다 봤는데 게다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여직원하고 바람까지 피고요. 제가 미쳤다고 그런 쓰레기를 받아줄까요? 처음엔 콩깍지가 씌인 데다 남편이니까 그래도 내 아이의 아빠니까 참고 또 참아준 거지만 이제는 제가 그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요. 남편 하나만 사라지면 모든 스트레스와 문제가 사라질 건데 제가 바보가 아니고서야 남편을 받아줄 이유가 없죠. 저는 그렇게 남편과 기나긴 소송 끝에 이혼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대표 자리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남편은 미쳐 날뛰었지만 어쩌든 이제는 제 할 바도 아니라서 상관없었습니다. 그러게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왜 있는데요. 본인의 욕심과 이기심, 욕망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 누굴 원망할까요? 아빠는 이혼 소송 도중 저에게 사위놈이라고 믿고 이사 자리 준 게 잘못이었다고, 딸인 저한테 더 높은 직급을 줬어야 했다고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 남자가 제정신 박힌 남자였으면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아빠에게 누가 되지 않게 일하고 가정에도 충실했을 거라고. 근데 그 남자가 애초에 글러먹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가끔 분에 넘치는 행운이나 감투를 쓰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그만한 노력을 이어가면 좋은데 본인이 잘나서 다 이룬 것 마냥 거들먹거리고 주변에 함부로 하면 결국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남편처럼요. 우리 아빠가 평생을 걸쳐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회사인 만큼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이어가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